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네네. 맞습니다. 오늘 좀 회사에 네, 가장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조건 어느 회사든지 하는 거. 네, 이메일, 일정 관리, 네, 그다음에 회의, 네,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 소통, 협업 네, 이 네 가지는 어떤 비즈니스, 어떤 업종이든지 꼭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네 가지를 오늘 얼마나 쉽고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부장님께 좀 알고 싶거든요, 오늘. 네네네. 네. 먼저 이메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메일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면 네. 우리가 아웃룩이라는 걸 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웃룩을 안 써본 분도 계시고 저도 옛날에 써봤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써봤어요. 썼을 네네네네. 때 좀 무겁다는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요즘 아웃룩은 네. 얼마나 이렇게 좋아졌는지, 네. 네, 특히 메일 관점에서 이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업무 형태가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네. 그 메일이 베이직 기본은 그럼요. 네, 맞는 그럼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메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서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디님 같이 유명하신 분들은 네. 유명하지 메일을 않은데. 저 메일 많이 안 와요. 메일 하루에 어느 정도 하루 많이 안, 저는 메일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요. 하나 그러세요?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네. 메신저 이런 쪽을 많이 쓰죠. 그래요? 네, 네, 네.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메일이 엄청나게 많은 네, 메일을 그렇죠. 저도 받고 있고 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웃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스팸 메일이나 악성 메일이나 네. 이런 이제 쓸데없는 메일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웃룩에 알아서 저장을 별도로 분류를 해주는 기능들을 기본 탑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정크 메일이라고 하는 여기 탑재를 아니면 해주고 우선순위가 있고. 낮은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중요 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냐면 메일을 받을 때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메일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다 지나가는 이런 형태인데 메일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일일이 해신할 수도 없고 네.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쏟아져 들어오는 메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좀 해야 효율성이 향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발신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걸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웃룩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메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열었는지 얼마나 오래 본지 이런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뒷단에서 이제 작업들이 있겠죠. 일어나고 있고요. 네, 네. 아니면 이제 내가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런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그렇겠네요. 이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메일이 들어오는 것 중에 중요 메일이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분류를 해줘. 내가 분류를 저 하지 중요 않아도. 메일입니까? 제가 보낸 메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중요 메일 아닌 것 같은데 메일이죠. 이거? 네, 요즘에 이제 메일을 많이 주고받다 오케이. 보니까 중요 메일로 됐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중요 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중요 메일에 들어온 내용부터 이제 처리를 하는 네. 이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웃룩이 좀 무겁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옛날 10년 전에. 네. 근데 지금도 이제 PC가 많이 성능이 좋아져서 사실 네. 조금 무거우실 수는 있어요. 메일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헤비하게 받으시는 네. 분들은. 그런데 예전에도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아웃룩 어플리케이션이 없이 인터넷 상으로 이제 웹 형태로 볼 수 있는 아웃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웃룩 웹 앱이라고 하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이제 아웃룩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웹이나 앱이나 그렇죠. 똑같은 웹이나 동일한 앱이나 사용자기-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저는 아웃룩을 쓰지는 않아요. 네. 네, 아웃룩 자체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 저는 그냥 웹으로만 다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웹으로 봐도 웹 아웃룩 어플리케이션 쓰는 것보다 훨씬 이제 똑같은 형태, 똑같은 경험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장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아웃룩이 설치가 돼 있는 PC에서만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웹으로 쓰게 되시면 언제 어디서 내 PC가 아니더라도 로그인만 하시면 그 모든 메일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일은 모바일을 훨씬 많이 쓰는 형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도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뭐 업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네. 네네. 예전에 이제 이메일 보낼 때 요새 네. 보면 이제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용량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첨부 파일 용량이 커질 수밖에 네네네.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오피스 365를 이용하시게 되면 네. 물론 이제 메일에 용량의 제한은 있어요. 첨부 파일에 용량 뭐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제한은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이런 것들랑 연계되기 때문에 그 원드라이브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따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나는 이제 그 보내신 분의 원드라이브에 그 파일만 접근을 해서 이제 네네. 다운로드를 받거나 문서를 보거나 이런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추가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웃룩에서 이제 그 뭐 원드라이브가 아니고 특정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참고해라고 해서 이제 네, 그렇죠. 리스트를 보낼 수가 있는데 아웃룩에서 이 그 링크를 첨부를 해서 보내면 받으시는 분이 이 링크에 대한 개요를 아웃룩에 나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링크를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이 사이트에 이제 소개 정도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낙 요새 이상한 링크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클릭하지 않으셔도 메일을 네, 받으시면 네. 이게 어떤 사이트를 얘기하는 건지 이제 내용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웃룩에서는 또 그냥 일정 관리도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죠. 일정 SSK도 150명이 되는 직원들이니까 적지 않은 수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 서로의 일정들이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나 보죠? 네. 그거는 이제 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라이버시 영역일 수도 있어요. 있고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들이 아니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네네. 일정을 보여달라. 그리고 내 일정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이제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정이 그 저희 전 직원들한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저는 뭐 네네. 별로 숨을 게 없어서 숨을 게 없어서 다 공개가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사적인 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공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뭐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감출 수가 있어요. 네. 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되셔야만 같이 협업을 하거나 공동 네.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스케줄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아실 수가 있는 것도 디테일하게 어떤 그 상대방이 어떤 뭐 일정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일정이 있다 없다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요거는 네네.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 분의 이제 네. 입장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더 강력하게 넘어가면 권한을 물론 부여해주게 되시면 내가 그 다른 분의 일정을 편집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시죠. 이런 것들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가 뭐든지 이제 분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 아웃룩이란 것이 나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히스토리가 쫙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일정, 네. 나와 같이 회의를 하거나 뭐 하는 그런 또 일정에 대한 히스토리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두 가지를 갖고서 그 아웃룩이 네. 저에 대해서 네. 사용자에 대해서 네. 어떤 뭐 분석 같은 거라든지 네. 아니면 추천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걸 해주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아웃룩에서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에서의 내 행위를 네네. 아웃룩만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어느 정도. 네네. 네. 근데 이제 오피스 365는 아웃룩뿐만 아니고 그 업무적으로 패턴을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동 작업이나 회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투여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니면 이제 뭐 내가 혼자 일하는 시간이랑 네. 함께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뒷단에서.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 형태로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고 물론 제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에 들어가서 어떤 제안을 해주나요? 예를 들면 뭐 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분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아웃룩보다는 모바일에서
빨리 확인하고 회신하는 거 성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동도 많고 이동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업무 외 시간에도 모바일로 네, 메일을 확인하고 회신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한은 뭐냐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업무 시간 외에는 휴대폰 메일 알람을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나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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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워라벨 뭐 이런 것들을 그것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조금 이제 휴식을 좀 취해라. 뭐 이런 이제 제한을 이제 주고 있죠.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뭐 기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가 되고 다시 하나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 기업에서 각 구성원들이 하는 어떤 업무적인 행위들은 네. 다 점점 분석이 되겠네요. 정교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분석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자체가 그 예전에 비해서 예전하고 다른 점이 이제 회사 내부에 없기 때문에 네. 예전에 내부에 있었으면 그 서버들을 다 보면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회사 내부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외부의 클라우드 상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만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감시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런 것들 패턴이나 분석이 되어야만 업무적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모든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계속 골치 아프다 그럴까? 정말 너무 많이 있는 게 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의. 네. 그 회의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만나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팀즈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거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까? 회의의 플랫폼이 팀즈가?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회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 팀즈 회의라고 하는 이제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회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회의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일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의실 섭외를 하게 되기 때문에 회의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정이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웃룩이나 이제 이런 이제 오피스 365에 우리 회사에 이제 회의실을 별도로 다 등록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회의실도 회의실이 빈 시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의실뿐만 아니고 회사에 이제 그 공동 차량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뭐 공동으로 써야 되는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뭐 그쪽 담당자 부서에 뭐 쓸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지 않아도 장부가 있다든지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바로 예약을 하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예약해서 쓰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요게 이제 기본의 이제 전통적인 회의 방식에서 이제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팀즈 회의라고 이제 함께 들어와 있고 그래서 팀즈 회의는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회의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회의실을 섭외를 해봤는데 회의실이 없으시면 예를 들어서 팀즈 회의를 만드시게 되시면 그 특정된 시간에 다 그 팀즈 회의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링크로 들어오면 팀즈라고 하는 공간에 모두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톡방처럼 같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 음성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이제 얼굴이 나오는 이제 화상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쉽게 뭐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그렇습니다. 링크라든지 그런 걸 쉽게 볼 같이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자료도 있고. 같이 보거나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화면 공유도 할 수 있고요. 화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써가면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부장님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팀스 회의도 하시고 또 기본 예전 원래 방식의 오프라인에 회의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제 팀스 회의를 해보시니까 기존 회의 방식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참 좋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팀즈 회의에 뭐 먼저 그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회의가 잡히면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외근이 있다, 네, 출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외근이 있으면 그냥 그 휴대폰으로 들어와도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장점이라면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장점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뭐 회의가 안 되는 경우에 그렇죠. 있었을 때는 회의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당장 오늘 내일 일정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내일 안 되고 이러면 네네. 이제 계속 회의가 뒤로 밀리고 그래서 이제 업무도 자연스럽게 네네, 이제 그렇죠. 늘어지고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잡고 그리고 이제 회의가 예를 들어서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 때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록에 프로세스들이 남아야죠. 되죠. 그래서 팀 회의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다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아니면 후임자가 새로 그렇습니다. 왔다든지. 들어왔어도 이제 회의 때 어떤 내용이 들어왔고 어떤 자료들을 같이 봤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뭐 이런 네. 것들을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한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팀스 회의가 어떤 회사의 네. 어떤 업무 지식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 남는 거고 네. 또한 이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스피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의 회의도 많아진 반면에 외부 직원들이랑 이제 막 그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어요. 이제 그렇죠. 다 같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파트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네. 그런 경우에도 팀즈를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사용자들은 매번 이제 뭐 오거나 뭐 저희가 가거나 이런 미팅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각자 이제 이동 시간은 없어지는 거죠. 이동 시간을 줄이고 각자 회사에서 같이 들어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보통 이제 일반 회의실에서 면대면 회의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직위가 높은 분이라든지 네. 나이가 많은 분이 주도해가지고 주로 막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 가만히 듣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본. 근데 기존에. 이 팀스 회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서로 네. 많이 그 일반 회의실 회의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더 자기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소통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팀즈 회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전화로만 참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죠.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 있으신 분들이 내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의견 개진이 조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 혹시 뭐 팀즈에서 이런 점은 정말 팀즈에 얘기 안 하신 것 피처 중에서 네. 이런 건 정말 팀즈의 좋은 기능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 있을까요? 팀즈의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기능은 팀즈 커넥터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네. 팀즈 커넥터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특정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웹사이트가 네. 있다거나 이러실 때 그런 것들을 팀즈랑 연동을 시켜주는 이제 기능이거든요. 커넥터가. 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기술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술 지원을 그 받는 솔루션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저희가 응대를 해드리고 원격으로 처리해드리고 하는 이제 사이트 솔루션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팀즈에 붙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기술 지원 자체도 저희도 이제 엔지니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솔루션 사이트를 팀즈로 붙여가지고 저희 이제 팀원들이 공동으로 들어와서 같은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제 답변도 정리해서 만들고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이런 이제 커넥터가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팀스 내에만 입장만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쓰는 이제 클라우드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클릭만 하시면 이제 다 붙어지는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팀즈만 여셔가지고 뭐 여러 명이 모이는 이런 작업들은 바로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 오다가 보니까 어떤 룸에 들어가 보니까 뭐 화상회의 장비들, 뭐 폴리컴 장비들도 다양한 것도 있던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 팀즈에서 그 다양한 화상회의들을 장비하고 연동해가지고 다양한 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PC들이 이제 캠을 장착을 하고 나오지만 PC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 웹 그 PC에 달려 있는 캠은 개인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 얼굴만 보이는 반면에 이제 저런 회의실 장비나 이런 이제 비디오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회의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현장감 있게. 네, 현장감도 있고 뭐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시려면 이제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시면 그런 다 연동이 지금 돼 있으니까요. 저런 화상회의 정도 한 제가 10년이 뭐야? 15년 전에 저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그때 뭐 사운드 카드 충돌 뭐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10명이 화상회의 하는데 2명이 잘 안 되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잘 안 썼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어떤 장비와의 어떤 그런 뭐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어떤지. 지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그 지방의 사무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지사들 그 지방 사무소에서 다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화상회의를 썼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하는데 막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제 이슈도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저희가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돼서 그냥 이제 손쉽게 그냥 회의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대전, 대구, 부산에 있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화상회의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를 같이 하면서 이게 지금 일상화가 돼 있죠. 일상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업을 할 때 이제 뭐 그것이 그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이 팀하고 우리가 뭐 예전에 무엇을 했지? 그런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도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뭔가 할 때. 그러면 아까 웬만한 거 다 팀스에서 다 한다면 팀스의 그런 과거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잘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협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현재 뭐 모든 인원들이 한 번에 동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마다 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작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만 한 사람은 오전에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오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팀즈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히스토리나 앞에 전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시간에 들어가면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이제 형태가 되고 한 예로 들어서 지금 직원들이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명한 카톡이죠. 카톡이죠. 카톡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카톡이 업무적인 측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카톡은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룹 채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룹 채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추가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전에 대화를 못 전혀 보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팀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누가 합류를 하거나 프로젝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일어났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들어왔느냐, 누가 했느냐, 뭐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팀즈가 회사 내에 있는 모든 문서라든지 모든 데이터 모든 것들하고 이제 쉽게 연동이 돼가지고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카톡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려면 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카톡은 체크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 직원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왜 사적으로 쓰는 카톡을 왜 업무적으로 왜 또 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카톡으로 업무 지시는 뭐 못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팀스 같은 경우는요. 팀스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엔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협업하고 네. 커뮤니케이션한테 아주 이게 기본 플랫폼이 되는 것 같은데 팀스가. 네. 팀스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오피스 365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팀즈만 따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팀즈는 이제 평가판이나 무료로 좀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일단은 있고요. 아, 그냥 쓸 수 있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기능적인 제한은 있지만 네네. 그런 거 쓰실 수가 있고요. 오피스 365에 이제 제품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특정 이제 뭐 제품 상위로 가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이 있는데 비즈니스 제품이나 이런 이제 제품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5365에 기본적으로 생산성 도구이기 때문에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 M365까지 가지 않으셔도 오피스 365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 요새 뭐 협업 도구 같은 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몇백 개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팀스하고 네. 좀 뭐 이렇게 구분을 좀 뭐 비교를 해주신다면 네. 팀스의 장점은 이런 거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네네. 팀즈의 장점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업을 하는 툴이 있는데 네.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 지금 이제 로드맵 상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모든 이제 협업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들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없애고 팀즈로 이제 통일해서 간다는 이제 로드맵이 네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협업이나 공동 작업에 대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팀즈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슬랙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면 가장 연동이 잘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협업하기에 업무적으로 보기에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업만 따로 이제 할 수 있는 도구들보다는 그 기반 관련돼 있는 기반 솔루션 자체가 이제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팀즈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게 네. 저도 이제 이런 협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 패션 협업 툴들을 많이 있죠. 써봤어요. 네네. 쓰고 싶고 또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팀스라든지 이거 좀 이렇게 약간 좀 올드한 것 같고 뭔가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사실 제가 뭐 1인 기업도 아니고 저희도 중소기업 저도 하면 모든 문서도 저 오피스로 돼 있거든요. 네네.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이게 기본 회사의 기본 업무하고 연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써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업, 나와 있는 협업 툴이 예를 들어서 협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팀즈보다 뭐 조금 뭐 유리한 측면이 그렇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 협업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협업에 필요한 자료 공유라든지 공동 편집이라든지 뭐 연계성 이런 걸 다 따져서 보면 팀즈가 이제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모든 어떤 많은 커미션과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런 팀즈 같은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뭐 저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쓰면서 여기랑 또 연동이 되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거기랑 연결되는 네네. 이런 식의 이 사용자 경험이 이제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이 이제 팀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이 이제 백엔드에다 확장해 있는 거고 여기 연결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 혹시 오늘 이거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물어보자마자 아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팀즈가 이제 협업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동 작업이나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그 같이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팀즈에서도. 그래서 팀즈를 만약에 이제 지금 무료판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써보시면 팀즈의 장점을 훨씬 잘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시고 만약에 좀 궁금하신 거나 팀즈 관련해서 문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뭐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